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폼이 바뀌었죠. 스텝 5 달고 우리 임수 달고 기초 다지기 강의 1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주의 특성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청간과 지지, 간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0가지 일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임수를 달았는데요. 간목을 달고 스텝 제로 왕초보 단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목을 달고 스텝 1, 이 살짝 초보 입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장간 이해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십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 할 내용에는 이 스텝 2의 18강, 19강, 20강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예전에 필기하신 거 꺼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무토를 달고는 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을 공부하면서 이 십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수업을 했고요. 이것이 아직까지 자유자재로 쓰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12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12운성의 어떤 그 단편적인 해석, 그것을 넘어서 진술충미에서 12운성 정리한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이 12운성에서 음포태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청강 글자 10개가 있죠. 그 10개 글자 각각의 의미와 그리고 지지 글자가 12개가 있다, 그죠? 그것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할까 좀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12운성 정리에 계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절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월지와 계절을 이해하면 지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지 청강 10글자, 지지 12개 글자를 따로 떼서 할까 하다가 이 청간지지의 조합인 60갑자로 구성된 우리 60개의 일주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하면서 이 간지에 대한 체계를 조금 더 익혀나가고 12운성도 한번 더 이렇게 점검해 나가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서서 청간 글자들과 지지 글자들 그것의 관계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다, 그죠? 자, 이번 스텝 5 기초 다지기 과정이고요. 아직까지 기초입니다. 도대체 이 공부는 언제까지가 기초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익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1강이네요. 또 새로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60갑자 이 간지 체계는 사실은 12운성을 하면서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갑자는 있어요, 갑해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다 우리가 훑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내 일간이 간목일간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6가지 일주가 나옵니다. 갑자일주, 갑술일주, 갑신일주, 갑오일주, 갑진일주, 갑인일주가 있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갑축, 갑미, 갑유, 갑묘일주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일주별로 그러니까 각각의 일간별로
가질 수 있는 일주는, 다시 말해서 일간별로 가질 수 있는 기둥은, 일간별로 가질 수 있는, 일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간지 체계의 기둥은 하나의 천간이 6개의 기둥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일간별로 6가지의 일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텝 2에서 일간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8개의 글자가 있는데 여기가 일간이었다, 그죠? 일간이 깔고 앉은 자리, 여기가 일지죠. 자, 그래서 이 궁에 뭐가 들어가는가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20강에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뭔가요? 스텝 2의 18강에 제가 정리했던 그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아마 같이 봐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보시면 육신은 어떤 개성 능력으로, 오행은 무의식 중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은 어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어떤 경계가 없고, 그리고 이유 없는 동질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 목이 어린 것이고 뭔가 이렇게 커 나가는 그런 단계였다면 화는 확산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자, 목이라는 게 어떤 시작의 의미를 가진다면 화는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그래서 동력을 내는 겁니다. 속도를 내는 것이고, 화는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퇴가 없어요. 단 토를 보게 되면 중계 전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목화라는 양의 영역을 중계 전환시키는 게 토입니다. 자, 그러면 목일간인 사람, 간목, 을목일간인 사람, 그리고 화일간인 사람, 병화일간, 정화일간 각각의 또 특성이 다르겠죠. 그리고 무토기토일간의 특성이 다를 것이고, 자, 금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금과 신금일 텐데요. 금은 자, 우리가 목이 성장하고 화로 열매 맺고 화생토 하면서 이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이 금이라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금이라는 건 어떤 결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내실을 기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금과 수 일간 들이겠다. 그죠? 물론 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각각의 일간들이 또 어떤 월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는 어떤 그 이해 능력, 상상력, 인성과도 같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했단 말이죠. 자, 제가 명리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강의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자, 일단 나는 일간 이 자리를 나라고 일단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자, 나는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나인가가 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일간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를 규정함에 있어서 이 월지라는 건 내가 속한 환경 속의 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월지라는 건 내가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광절일 수도 있고 화항절일 수도 있고 수항절일 수도 있고 금항절일 수도 있겠죠. 각각의 의미가 또 다르게 있습니다. 다음에 계절을 정리하면서 또 요 월지의 내용도 한번 꼼꼼하게 할 텐데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단계에서 공부할 것은 일간이란 말이죠. 요 자리입니다. 자, 일간은 내가 나로 인지하는 그 무엇이란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일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의식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삶을 대하는 혹은 내가 어떤 상황을 대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주어진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일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일관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내용들을 이제 스텝 2에서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제가 캡처해 와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갑목일간은 분출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목이라는 게 분출인데 갑은 더 분출이다. 그죠? 자, 그래서 직진하고 앞장서는 모습, 그리고 뭔가 내가 우뚝 서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경쟁 심리, 소유욕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은 쉽게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실증이 나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백해서 다른 것 시도하고 하는 모습을 이 갑목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을목에 비해서 분출, 이 방향성이 뚜렷하다 보니 유연성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갑이 무엇을 쓰느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수화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갑목일간은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갑은 수와 화가 참 중요합니다. 수로 배우고 화라는 식상으로 자신을 표출해 나가는 것이 이 갑목, 이 목일간의 특성입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을목은 이제 음의 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옆으로 이렇게 이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이렇게 약간 확장되는 것이 이제 을목인데요. 을목은 유연하며 이렇게 이 곱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성장하기 때문에 친화력과 적응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유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을목일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병화일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병화는 하늘에 뜬 태양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죠? 자, 병화일간은 밝습니다. 그래서 정열적이고 화려하고 호기심이 많겠죠. 자, 자기 주장이 세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화는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화다. 그죠? 그리고 수가 간성이니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글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자, 정화일간은 어둠 속의 촛불과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봉사정신, 그리고 깊은 사귐, 그리고 융통성이 좀 떨어지고 진지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하나하나 살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무토는 이제 화를 그 양의 기운을 이제 양의 절정이 무토다. 그죠? 자, 그래서 목과 화, 양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무토이기 때문에 그 무토는 포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음양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꼭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화처럼 확 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한 면은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기토일간을 한번 볼까요? 자, 기토는 이제 음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그 토였습니다. 자, 그래서 포용력이 있고, 그리고 빠른 결단. 자, 이제 나 음으로 가겠다. 빠른 결단, 그리고 타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기토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신금이 완전한 종자라면 경금은 아직 그것이 덜 익은 상태. 자, 그래서
끝까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고집이 세죠. 그리고 포기할 줄을 모르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해결사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양간이기 때문에 실속은 떨어진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자, 경금에 비해서 신금은 아주 예리한 겁니다. 씨앗이고 결정체고 결실인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신금은 경금이 뭔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신금은 그것이 뭐가 좋고 나쁜지 그것을 매섭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또 신금입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해력이 상당히 높은 반면 이제 자기중심적인 성향도 가지는 것이 신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임수가 우리 더응축이었다. 그죠? 그래서 차분한 느낌,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뭔가 무뚝뚝해 보이는 느낌,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아는 거죠. 이 목화, 토, 금을 다 거친 노련함이 수인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목이 어린아이라면 화는 청년의 단계, 그리고 금은 어떤 장년의 단계라면 이 수는 노년의 단계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수는 비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침착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일처리를 잘 하기도 하는 것이 이 수 중에 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가 남았다. 그죠? 자, 개수일간들은 어떤가 했을 때 개수일간은 이제 개수라는 게 우리 앞에서 여러 번 했지만 더 확산인 것이죠. 자, 그래서 개수라는 건 환경에 아주 잘 적응을 합니다. 자, 수이기 때문에 자,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지, 누구를 이 적재적소에 놓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활동 안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금생수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이 개수는 감정이 풍부하고, 자, 수이기 때문에 약간 어두워 보이는데 개수이기 때문에 제잘제잘거림이 있는 것이죠. 명랑하고 밝은 모습도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제가 이번 일주와 육신관계 해가지고 표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간목일간이 자수가 있을 때 자수는 간목일간에게 있어서 정인이다. 이렇게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랑 같이 하셔도 좋고 스톱 해놓고 이걸 다 쓰시고 다시 이 플레이해서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엄마야 이 사람 실수했는갑다 생각을 하세요. 자, 신금은 편관이죠. 목생화니까 상관일 테고, 간목에서 진토는 편재다. 그죠? 그리고 가비는 걸록이다. 그죠? 비견입니다. 자, 을축을 한번 볼게요. 목극토 하니까 편재겠죠? 자, 을해는 정인입니다. 을유는 편관이죠? 금극목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을미도 편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을축 편재, 을미 편재 의미가 다르겠다. 그죠? 을사는 상관에 앉아있는 일간이고요. 을묘는 비견이네요. 자, 빨리 해볼게요. 병인은 편인일 테고, 병자는 정관이다. 그죠? 수국화 하니까. 자, 병술 같은 경우는 식신일 테고, 병신은 화극금 하니까 이제 정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병호는 겁제가 되고, 병지는 식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묘 같은 경우 편인이 되고, 정축이 식신이네요. 자, 그 다음 정해가 정관이고 정유가 정제입니다. 각자 쓰고 계시죠? 자, 정미는 식신이고 정사는 겁제죠. 자, 자기가 깔고 앉은 일지가 육신적으로 무엇이냐를 적고 있는 중입니다. 무진이면 비견이고요. 무인이면 편관이네요. 무자면 토극수 하니까 정제가 될 테고, 무술이면 비견이 될 테고, 무신이면 토생금 하니까 식신이 될 테고,
모으면 정인이 되겠죠. 기사면 정인이 될 테고 기묘면 편관이 되겠네요. 자, 기축이면 비견이 될 테고 기해면 정제가 될 테고 자, 기유면 식신이 될 테고 기미면 비견이 될 겁니다. 자, 경오일주는 정관이 일지에 있는 것이다. 그죠? 경진일주는 편인이다. 그죠? 편인. 자, 그 다음 경인일주는 편제가 되는 것이고 금생수 하는 경자는 상관이 되고 경술 토생금이다. 그죠? 편인이 됩니다. 자, 경신 하게 되면 걸록이죠. 비견이 됩니다. 자, 신미 하게 되면 편인이 되고 신사 하게 되면 정관이 되죠. 신묘 하게 되면 편제가 되고 신축 하게 되면 편인이 되고 신해 하게 되면 상관이 되고 신유는 비견이 됩니다. 자, 임신은 편인이 되죠. 자, 그 다음 수국화 하니까 정제가 될 테고 토국수 하니까 편관이 될 테고 그리고 수생목 하니까 식신이 될 테고 수수네요. 겁제가 되겠네요. 토국수 하니까 편관이 되겠습니다. 자, 계유를 볼까요? 계유 금생수 하니까 편인이 되고 토국수 하니까 편관이 되고 그 다음 수국화 하니까 정제가 되고 그리고 수생목 하니까 식신이 되고 개축, 토국수 하니까 편관이 되고 그리고 개해 하게 되면 겁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을 제가 뭐 혹시 틀렸더라도 자, 뭐 바르게 한 것 같은데 자, 각자 한번 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이런 표가 있는데 제가 한참 말하면서 이거 썼는데 녹화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잘 됐죠, 뭐. 여러분들 각자 적어보시고 위에 본 거 보고 적으시고 이거 일시 정지하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 글씨가 개발세발이라 확인이 잘 안 될 것 같네요. 각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지가 비견이다 그랬을 때 간여지동인 것이다. 그죠? 일지 비견인 경우에. 자, 그래서 천간의 나의 어떤 생각, 그것이 이제 그 체를 이루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경쟁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궁이 비견이니까 친구 같은 배우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견의 특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선호하는 장소, 선호하는 사람 뭐 그런 것에 더 잘 호불호가 분명한 그런 어떤 일지 비견의 특성들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지 겁재가 이렇게 4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겁재이기 때문에 좀 도전정신도 있을 수 있고 질투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배우자궁이 겁재이기 때문에 뭔가 부부관계에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경쟁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일지가 식신이다. 그러면 내가 앉은 자리가 식신이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고 좀 좋고 싫고가 이렇게 잘 드러나는 뭔가 솔직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식신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니까 내가 기르는 것 자, 그런데 배우자가 이제 배우자 자리에 식신이다.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일지가 상관이다. 그러면 가보울사 신의 경자는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노는 것 되게 좋아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확 나가겠죠. 상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배우자 궁으로 해석했을 때는 신해나 뭐 을사 같은 경우는 자식을 놓고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상관이 격한 표현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애정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물신양면 도와주는 것이고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죠? 식신보다 상관이 에너지 소모가 더 많다. 그죠? 자, 그래서
오란 데가 많고 오지랖이 넓고 이런 모습들. 자, 그 다음 일지가 정제다. 내가 극하는 내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배우자궁에 정제 배우자가 있네요. 자,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크고 내 영역이기 때문에 내 것을 건드는 것을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범 당하는 거 싫어하고 좀 장소 바뀌거나 아니면 누가 옆에 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꺼리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일지정제입니다. 자, 편제는 내가 극한 영역이 넓은 것이다. 그죠? 내가 여기저기 관여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일지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제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풍요롭게 살고 싶다.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능대로 하려고 하고 여기저기 관여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명랑한 모습들, 이런 것을 편제라는 키워드로 대충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지에 정관을 깔았다. 그러면 이게 되게 반듯한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딱 내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이게 소통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타인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일지에 정관을 놓은 사람들은 상당히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거나 뭐 이런 착각을 한다든지 뭔가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일지정관에서 볼 수가 있다. 자, 일지편관은 내가 앉은 자리가 불편한 것이다. 그죠? 편관은 일간을 심하게 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뭔가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왠지 모를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 자리가 편관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뭐 아내가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일지가 정인이다. 그러면 너 예뻐, 그래 나 예뻐, 이런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자기애가 도드라지고, 그리고 뭔가 개인주의적인 성향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지가 정인이면 배우자가 나에게 매우 이렇게 편안하게 잘 대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일지정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인은 또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개인신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얄미운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일지가 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뭔가 편인적인 것들, 그래서 명상이나 뭐 대체의학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의심도 많고 뭔가 이유 없는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 것이 또 일지편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12운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주를 이야기할 때 12운성적인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12운성에서 앞에서 이 일주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일간이 일지에 봉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는 목욕이고요. 그리고 양, 갑술은 양, 그리고 갑신은 절지에 있다. 그죠? 갑오는 사지에 있고 갑진은 쇠지고 걸록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탁 엉덩이 붙이고 앉으셔서 생각해 보시면서 쭉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멈춤하고 쭉 적어 볼게요. 짜잔, 여러분들 줄줄줄 적어지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외울 거 외우고, 그리고 음감 같은 경우는 우리 짝지어서 외운 것, 아니면 이제 손으로 해보든지 해서 계속 쭉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부터 이제 시작을 할까 싶은데요. 일단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육신을 이용해서, 그리고 12운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청강 글자와 이 지지 글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60개의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